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지산 투자 공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모두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좀 코트를 좀 길렀죠. 일부러 길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요즘 비대면이 대세이기 때문에 만나서 미팅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서로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염을 좀 며칠 길렀었는데 사무실에 나갔더니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나갔더니 혹평일색이네요. 이라크 거지 같다.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소리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돈 버는 지산 투자 공식이라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 정책을 지금 여러 차례 냈는데 부동산 정책과 지산 관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부동산 정책과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무슨 여파가 있는지 간단하게 수박, 거들기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딱 4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기 수요 억제. 투기 수요, 개입 투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개입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거두셨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투기로 판단을 하고 개입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실상은 개입 투자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임장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노력이 요하는 투자법인데, 두 번째는 집값 상승 억제, 세 번째는 공급 속도 조절, 네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이 4가지가 수익형 부동산 중에 주거용, 특히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와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대출의 상관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거용 아파트의 대출은 어느 정도 비율인가 한번 볼게요. 아파트 대출 비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과밀억제권역은 50%라고 대출 상담사분이 이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4억 대출해주고 6억 정도는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평균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다. 예전에는 사실 대출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 대출 규제가 또 심해지면서 현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는 어떠냐? 아직까지도 80%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 자체가 주거용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산은 아직까지도 자유롭습니다. 사업자 대출이고 개인 여신에 따라 아니면 사업체의 여신에 따라 80%까지, 요 근래에는 10% 가까이 대출 받으신 분도 봤어요. 근데 당연히 이율에 대한 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2.8%, 높게 받으신 분은 2.2%에서 2.8%, 심한 경우에는 3%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다. 그래서 대출 이자에 대한 거는 여기서 논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 판단되어지네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실이잖아요.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공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대출 많이 나오니까 댓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대출 비율 많이 나오면 공실일 때 이자는 어떡할 거야? 고스란히 빚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맞죠. 근데 레버리지 효과의 가장 큰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지렛대 상승 효과로 해서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큰 점을 줄 수 있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더욱이나 공실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아지죠. 이 차임이 나와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나올 건데, 임대가 안 맞춰진다면 그 공실의 관리비라든지 월 차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건데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첫 번째가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 입지 분석은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죠. 배후 세력, 임대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 매수 세력이 많은지, 이 수요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통 여건. 여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관건이 뭐냐면 직원 수급입니다. 사업체가 임대를 하든 실사용을 하든 간에 직원 수급이 얼마만큼 용이하느냐는 사실상 교통 여건이 굉장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외진 곳에는 사실 직원들이 취직을 꺼려하겠죠. 출퇴근 자체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살피면서 입지 분석을 하죠. 건물 상태,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이제 물건을 골라서 이제 분양을 받았다 치면 중요한 게 임차인의 가성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임차인이 이제 뭘 따지겠어요? 첫 번째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료가 저렴하고 관리비가 저렴하면 아무래도 임차인으로 되어 있네. 임차인인데요. 그 양해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물건일수록 임대가 잘 나갑니다. 상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발테크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뛰어서 현장에서 가서 보고 현장 필드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면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찍었던 책상머리 입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컴퓨터만 가지고 가볍게 볼 수 있는, 한번 보시고, 책상머리 입지 분석법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싸게 사라. 진짜 제가 이거는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는데요. 프로모션을 잡아랍니다.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5%, 10%, 30%, 심한 경우는 30%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아는 사람들만 잡아갑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약간 공투 개념의 프로모션으로, 사실은 회초리도 하나는 쉽게 꺾이지만, 한 다발의 회초리는 꺾기 힘들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투거든요. 공투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시행사랑 직접 딜을 해서 프로모션을 잡아오는 방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에서 15%짜리 있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100만원짜리가 나왔어요. 2,100만원짜리 15평, 전용 15평짜리가 6억 5천에 육박하는 그런 최대 슈퍼급 분양가가 서울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사는 사실상 조금 힘들고요. 종잣돈 1억 미만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쪽의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10에서 15%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프로모션이 5에서 1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프로모션이면 쉽게 말해서 할인받거나 입주지원금 형식으로 리턴 형식으로 받게 되면은 원 분양가에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수익률을 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2억 5천짜리 대출은 80% 2억을 받았네요. 일반 분양입니다. 똑같이 80% 대출이니까 실투자금 20%. 그러면 5천만 원이 되겠네요. 5천만 원. 대출 이자에 똑같이 2.8% 같은 조건이라고 치면은 46만 6천 원의 월 이자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10% 할인을 받았으니까 실투자금 10% 2,500만 원이 되겠고요. 월 이자 똑같이 월 이자는 받겠죠. 패턴은 이겁니다. 5천으로 출발하느냐 2,500으로 출발하느냐. 삼척 동자도 단순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보다 2,500만 원으로 출발하는 분이 훨씬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임대료 분양평이 41평짜리 아까 똑같은 2억 5천짜리 분양평 41평짜리를 평당 임대료가 2만 원이다. 제가 임대료 정한 거니까요. 그거는. 평균 18,000원에서 2만 원 선 수도권 인근에서 그 정도 나가니까요.
많이 나간 건 25,000원 뭐 이렇게 나갑니다. 월 관리비는 평당 5,000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205,000원의 관리비가 있어요. 일반 분양은 보증금 1천에서 2천, 똑같이 이제 10%나 뭐 이건 똑같겠죠. 월 차임도 똑같고 성원도 똑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크게 10% 일반 분양, 뭐 보증금도 똑같고 월 차임도 똑같네 라고 판단하실 건데, 진짜 지극히 이해할 수 있는 산술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전 수익률 계산, 뭐 취등록세까지 포함을 하고 뭐 중개 보수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뽑아야겠지만, 그렇다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세전 수익률만. 월 임대료 마이너스 월 이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분양대금, 보증금, 융자금 곱하기 100. 이제 100분율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일반 분양의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월 차임이 82만원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6만 6천원 이자를 빼고 그 12달, 그리고 2억 5천에서 1,000만원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대출금 2억 곱하기 100은 10.62%예요. 계산을 해보면 82에서 46만 6천원을 빼면 35만 4천원이 매달 남고 1년이 되면 424만 8천원이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보증금이랑 싹 빼면 일반 분양은 4천만원이 남아요. 4천만원. 그 4천만원으로 424만 8천원을 나누면은 10.62%의 간단한 수익률이 나오는데, 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똑같겠죠. 월 424만, 연 424만 8천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500을 빼야죠. 일반 분양에서 2,500, 10%를 할인받았으니까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하면 28.32%. 28.31%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얼추 봐도 단순 계산으로 18% 수익률이 더 나는 거잖아요. 출발선에서 실투자금이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으니까 벌써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모션의 임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똑같이 분양평 41평에 평당 임대료가 2만원입니다. 월 관리비가 평당 5천원에 20만 5천원. 할인 금액이 10%니까 2,500만원을 할인을 받았어요. 리턴을 받던 뭐 대부분 이제 시행사에서 공시된 분양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할인을 해줄 때 일단 분양가를 다 내고 입주지원금 형식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조교한 것 받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제가 1절 여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치 차임, 월 82만원 곱하기 24개월, 그러면 1968만원입니다. 거기다가 2년치 관리비가 492만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2,500만원에서 이 두 개의 합을 빼면 그래도 40만원이 남는다. 이게 뭐냐면 이 2,500만원 할인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2년치 관리비하고 그 차임을 받고 시작하는 개념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공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싸게 사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인을 받으면 얼마만큼 장점이 있냐면 일단 2년치 월세와 그 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부담이 적죠.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임료를 뭐 기다릴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만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 뭐냐면 대출금의 이자가 마지노선이에요. 임대료 책정을 할 때 아무리 공실로 비워놓고 하더라도 관리비만 내면 돼 라는 분도 있지만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한 달치 이자 정도 이상은 나와야 마이너스 수익이 아닐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인 분양을 받았다고 치면 지금 현재 임대료 2만원을 책정을 했지만 두 번째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실 줄이는 방법. 임차인의 가성비를 줄여주는 거죠. 18,000원에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현재 수익을 받기 때문에 18,000원에 내면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일반 분양한 사람들은 함부로 이걸 가격을 깎을 수가 없죠. 마지노선이 그 월 이자의 이자만큼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할인받으신 분들은 18,000원이 된다 그러면 가성비가 높아지니까 임차인들이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임차인들한테 뭐 지상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크게 하는 비율이 적습니다만 간혹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느라고 렌트 프리를 요구해요. 근데 일반 분양하는 사람은 임차인들한테 렌트 프리를 줄 때 많이 후달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실이나 똑같잖아요. 렌트 프리 자체는 수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신에 관리비는 내주지만 이자는 내가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건이 훨씬 좋았죠. 렌트 프리 다른 사람 한 달 줄 때 어차피 내가 이제 그 할인을 받았고 일반 분양보다는 여유로우니까 렌트 프리 2달 줄게. 조건을 임차인한테 좋게 맞춰서 임대에 맞추기가 훨씬 용이하죠. 그게 가장 큰 프로모션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공실을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입지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임차 잘 들어올 곳, 가격 오를 곳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임차인의 가성비를 좀 줄여주고 임차인한테 좋게 해주면 임대가 잘 들어오겠다. 세 번째가 싸게 사라. 싸게 사야 이제 가성비도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여지껏 드렸죠.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면 투자자의 몫입니다. 임장부터 선택할 때 꼼꼼하게 판단하시고 수익률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한테 뭐 지금 10에서 15%짜리 수도권 A급지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실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처음부터 수익을 2년치 관리비하고 임대료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